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다저스 입단 동기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있으시죠? 맞습니다. 야시엘 푸이그입니다. 저는 푸이그가 처음 나타났을 때 쿠바 몬스터라는 별명을 붙여봤는데요. 코리안 몬스터인 류현진 선수의 등번호가 99번인데 푸이그가 66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말고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더라고요. 다저스가 쿠바 리그 또는 쿠바 대표팀 경력이 미천한 푸이그와 7년 4,2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이유는 푸이그의 포텐셜이 대단히 높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푸이그는 한마디로 미식축구 선수의 운동 능력을 보유한 선수였는데요. 일명 트라우트 타입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르고 날씬한 선수가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탱크처럼 생겨서 스포츠카처럼 달릴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선수들은 거의 다 미식축구를 합니다. 푸이그 역시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풋볼을 했겠죠. 탱크처럼 달릴 수 있는 푸이그는 2014년 메이저리그 타이 기록에 해당되는 한 경기 3개의 3루타를 자이언츠 구장에서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푸이그는 자신의 스피드에 대한 과신과 슬라이딩 스킬 부족으로 도루 실패와 주루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 푸이그가 나타났을 때 생각난 선수는 라울 몬데시였습니다. 몬데시는 은퇴 후 고향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시장을 하다가 뇌물 사건으로 감옥에 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아들인 아달베르토 몬데시가 캔사스시티에서 뛰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다저스의 풀타임 선발 투수가 됐을 때 무시무시한 송구 능력과 역시 탱크처럼 달릴 수 있는 스피드, 엄청난 파워로 우리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준 선수가 바로 몬데시였습니다. 또한 항상 잘했던 마이크 피아자와 달리 유독 박찬호 선수 경기에서 잘해서 원조 박찬호 도움이었죠. 몬데시는 1992년 에릭 캐로스, 1993년 마이크 피아자에 이어 1994년 신인왕이 되는데요. 다저스는 1995년 노모와 1996년 홀렌스워스까지 5년 연속 신인왕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몬데시는 선구안과 인내심 부족이 끝내 발목을 잡았고 다저스는 1999년 11월 숀 그린을 데려오면서 몬데시를 토론토로 보냅니다. 첫 해 OPS 0.925를 기록하고 헨리 라미레스와 함께 대반전의 주역이 될 때까지만 해도 푸이그는 트라우급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푸이그 역시 선구안과 인내심 문제가 등장한 데다 홈런 각도를 만들기가 어려운 스윙, 그리고 태도 논란 등으로 첫 2시즌 이후 5년 동안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해는 신시내티로 트레이드되면서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 도움을 받을까 싶었지만 그렇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푸이그는 마지막 2달을 뛴 클리브랜드에서는 타율 2할 9푼 7리, 출루율 3할 7푼 7리를 기록하는 꽤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출루를 신경 쓰니까 파워가 실종되는 모습까지 나왔다는 거죠. 2014년이 끝나고 ESPN의 다저스 담당 기자인 마크 섹스는 푸이그의 가치는 현재가 가장 높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부상과 부진으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며 푸이그를 트레이드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다저스는 하지 않았고 섹슨의 말은 예언 수준이 됐습니다. 올해가 29세 시즌인 푸이그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없는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가 시장 판단을 잘못했거나 메이저리그 팀들이 푸이그의 태도 문제를 크게 보고 있거나 혹은 두 개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2018 시즌이 끝나고 다저스에서 신시내티로 트레이드 됐을 때 푸이그는 다저스에서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푸이그가 무리한 송구를 빼면 수비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스태캐스트의 수비 측정법인 OAA로 봤을 때 푸이그는 스타트가 대단히 늦어 자체 호수비를 하는 선수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전부터 푸이그가 FA가 됐을 때 가면 좋을 팀으로 두 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카고 화이삭스입니다. 화이삭스에는 쿠바야구 역대 최고의 스타 호세 아브레우가 있습니다. 화이삭스는 입단 후 6년 동안 연평균 32홈런, 110타점이라는 정말 꾸준한 생산력을 선보이는 아브레우와 3년 5천만 달러에 재계약했는데요. 양키스에서 호세 콘트레라스와 엘두케, 올랜도 에르난데스를 데려와 2005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던 화이삭스는 메이저리그에서 쿠바 선수들을 가장 좋아하는 구단입니다. 화이삭스는 아브레우 외에도 크리스 셀 트레이드 때 요한 몬카다를 보스턴에서 데려왔고 템파베이 완더 프랑코, 다저스 게빈 럭스에 이어 현재 메이저리그 3위 유망주인 루이스 로버트 역시 쿠바 선수입니다. 특히 푸이그에게 있어 아브레우는 고향 선배이자 본인이 동경한 선수였기 때문에 아브레우와 함께 뛰게 되면 푸이그의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기대한 팀은 마이애미 말린스였습니다.
저는 2017년 올스타전 때 말린스 파크를 가보고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데요. 많은 라틴계 팬들이 마치 KBO 리그처럼 춤을 추며 야구를 즐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말린스가 흥행구단이 되려면 히스패닉화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마이애미는 쿠바를 탈출한 이주민이 대단히 큰 규모와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2012년 아지기엔 감독이 피델 카스트로를 존경한다고 했다가 결국 사임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마이애미에 워낙 쿠바 음식을 잘하는 식당이 많아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쿠바 선수들은 마이애미 원정이 잡히면 기대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쿠바 선수인 푸이그가 잘 어울릴 구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팀은 푸이그를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엘로이 히메네스, 루이스 로버트, 그리고 노마 마자라를 데려와 외야진을 구축한 와이삭스는 별 관심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푸이그 같은 스타일이 딱 질색일 수 있는 데릭 지터가 구단주로 있는 말린스 역시 스토브리그 초반 이후로는 소식이 없는데요. 현재는 그동안 푸이그와 가장 큰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다저스 출신 자이디 단장이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마이애미가 아닌 플로리다 팀인 템파베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웬만한 FA들이 다 정리가 되고 스프링 캠프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푸이그는 FA 미아가 되진 않겠지만 좋은 계약을 맺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푸이그는 어느 팀에서 뛰게 될까요?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